당신은 어느 날 아침 평범한 식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곁들여진 브로콜리와 토마토, 그리고 황태국이 놓여 있지요. 늘 보던 흔한 음식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병원에서도 쉽게 주지 못하는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이나 건강보조제를 먼저 떠올리지만 정작 수명을 끌어올리는 열쇠는 매일 먹는 밥상에 있습니다. 70세 어르신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은 잊어버려도 밥상은 잊지 마라. 거기에 오래 사는 힘이 있다. 이 말처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음식이야말로 가장 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해주고 등푸른 생선은 뇌와 심장을 지켜줍니다. 된장은 발효 과정을 통해 면역을 키워주고 토마토는 피부와 혈관을 젊게 만듭니다. 황태는 단백질을 채워 근육을 지켜주지요. 이 5가지가 힘을 합치면 병원 안 가도 100세라는 말이 결코 허황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당신은 이 음식들이 어떻게 몸속에서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건강 수명을 끌어올릴 5가지 진짜 한식의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시장을 걸어가다 보면 파란 꽃송이가 든 브로콜리가 눈에 띕니다. 흔히 샐러드나 나물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이 작은 채소가 당신의 심장과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와 K, 그리고 설포라판 같은 성분이 풍부해 혈관벽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어느 날 외래 진료실에 온 74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고기를 즐겨 먹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혈압도 늘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권유로 매일 저녁 브로콜리를 곁들인 식사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그는 약만큼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균형 잡힌 식단에서 브로콜리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밥상 위에 채소 한 송이가 약국의 약 한 봉지보다 낫다. 이런 옛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브로콜리는 찌는 시간에 따라 영양소가 달라집니다. 오래 끓이면 비타민C가 쉽게 파괴되므로 살짝 데치거나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지용성 성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작은 요령이지만 이런 습관 하나가 당신의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장을 볼 때 브로콜리를 한 송이 더 집어들고 식탁에 자주 올리는 것. 그렇게만 해도 당신의 심장은 훨씬 가볍게 뛸 수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한국인의 밥상에 오랫동안 자리해온 음식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은 기름기가 많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중성지방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심장과 뇌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요.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어르신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걱정이라며 찾아왔습니다. 그는 TV 리모컨을 어디 두었는지 잊는 일이 잦아지고 아내의 부탁도 금세 까먹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2~3번씩 고등어구이와 꽁치조림을 챙겨 먹은 지 반년 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다시 또렷해진 것 같소. 예전엔 흐릿했는데 요즘은 기억이 살아나는 기분이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메가3가 치매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는 데 확실히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내가 좋아하는 기름은 등푸른 생선에서 온다고 강조하지요. 등푸른 생선은 굽거나 조릴 때 기름이 빠져나가므로 국물까지 함께 먹는 조리법을 추천합니다. 또 레몬을 곁들이면 비린내가 줄고 영양소 흡수가 잘 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렇게만 해도 당신의 뇌는 맑아지고 혈관은 깨끗해집니다. 뇌가 흐려질수록 삶의 빛도 희미해진다.
그러나 식탁 위에 작은 한 접시 생선이 그 빛을 오래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고등어한 토막을 올려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내일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된장은 한국 밥상의 뿌리와도 같은 음식입니다. 구수한 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 숟가락 떠넣으면 속이 든든해지지요. 하지만 이 된장이 단순한 향토 음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몸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균들이 만들어내는 효소와 펩타이드가 가득합니다. 이 성분들이 장 속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각종 염증과 감염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줍니다. 70대 중반의 한 할머니 환자는 잦은 소화불량과 잔병 치레로 늘 병원을 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꿔 된장국을 하루 한 끼 이상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소화가 편해지고 감기도 덜 걸린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약보다 더 믿음직한 게 밥상 위 된장이더라. 물론 된장에 나트륨이 많아 과다 섭취 시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적당히 그러나 꾸준히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된장의 장점은 살리고 소금기는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와 두부를 듬뿍 넣은 된장국은 맛은 진하면서도 짜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된장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입니다. 발효라는 세월의 힘이 농축된 자연의 선물이지요. 천천히 익은 맛이 깊다. 이 말처럼 된장은 시간이 만든 건강의 지혜입니다. 오늘 당신이 먹는 된장 한 그릇이 내일의 면역을 키우고 평생의 건강을 이어줍니다. 따뜻한 된장국 한 숟가락 속에 병원에서도 찾기 어려운 자연의 약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깊은 힘을 믿고 식탁 위 된장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빨간 빛깔이 선명한 토마토는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는 과일로만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 작고 둥근 열매 속에는 노화를 늦추고 심장을 보호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혈관벽에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큰 병의 위험이 낮아집니다. 동시에 피부세포의 손상을 막아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외래 진료 중 만난 72세 어르신은 늘 야외 활동을 즐기셨지만 피부가 거칠어지고 기미가 점점 짙어지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주와 함께 토마토 주스를 하루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한 뒤 피부가 맑아지고 혈압 수치까지 안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열매가 이렇게 큰 힘을 줄 줄 몰랐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토마토를 생으로 먹을지 익혀 먹을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C가 잘 보존되지만 익히면 리코펜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생과 익힌 토마토를 번갈아 섭취하는 방법을 권장하지요. 토마토는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리코펜이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단순히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토마토 소스로 조리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배가 됩니다. 밥상 위의 색깔 하나가 삶의 색깔을 바꾼다 라는 말처럼 붉은 토마토는 당신의 혈관과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오늘 식탁에 토마토를 올리는 작은 선택이 내일의 심장을 더 튼튼하게 하고 얼굴빛을 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범한 과일 같지만 그 안에는 의학이 담지 못한 자연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황태는 겨울 산바람을 맞으며 얼고 녹기를 수없이 반복해 탄생하는 독특한 식재료입니다. 겉보기에 바삭하고 가벼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해 근육과 간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어 걸음이 불편해지고 넘어지는 위험이 커지는데 황태는 이 문제를 막아주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젊을 적 농사일을 오래 해 다리에 힘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황태국을 한 그릇씩 챙겨 드신 지 반년 만에 다시 텃밭을 돌볼 만큼 기운이 생겼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보다 든든한 게 황태국 한 그릇이더라. 물론 황태가 모든 단백질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곡물, 두부, 계란 등과 함께해야 진정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국을 끓일 때 지나치게 짜게 만들면
고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태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인내와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자연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세월을 견딘 것은 깊은 힘을 품는다. 이 말처럼 황태 한 조각 속에는 오래 사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황태국 한 그릇은 근육을 살리고 내일의 발걸음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식탁 위에 오르는 작은 국물이 결국 당신의 100세 인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음식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밥상 위에서 함께 놓아봅시다. 브로콜리, 등푸른 생선, 된장, 토마토, 황태. 각자도 강력하지만 서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식탁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악기 하나만 울리면 단조롭지만 함께 모이면 풍성한 음악이 만들어지듯이 이 5가지 음식도 모였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의 섬유질은 등푸른 생선의 지방 흡수를 돕고 토마토의 리코펜은 된장의 발효 성분과 어울려 항산화 효과를 강화합니다. 또 황태의 단백질은 나머지 영양소와 결합해 근육과 면역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한 끼 식사로 조화롭게 섭취하면 약국에서 따로따로 챙겨 먹는 보충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안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0대 부부 환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혈압, 아내는 관절염으로 고생했는데 딸의 권유로 일주일에 2~3번은 5가지 음식을 골고루 담은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남편의 혈압은 약을 줄여도 안정적이었고 아내는 관절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분은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젠 병원보다 식탁이 더 믿음직합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영양소를 보충제로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식으로부터 얻는 균형과 시너지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조화가 곧 건강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당신의 식탁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5가지 중 몇 가지라도 올려보십시오. 작은 변화지만 그 조화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느냐라는 사실을 놓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브로콜리, 생선, 된장국이라도 서둘러 삼켜버리면 소화는 더디고 영양 흡수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천천히 씹고 음미하면 위장은 편안해지고 포만감도 빨리 찾아와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9세 남성 환자는 늘 소화불량을 호소했습니다.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그는 식사할 때 늘 10분 만에 밥을 비웠습니다. 제가 한 숟가락을 10번 이상 꼭꼭 씹어보라고 권유하자 한 달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데 속이 훨씬 편하고 체중도 조금 줄었소. 학자들 사이에선 꼭꼭 씹는 것이 대사율을 높이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식사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소화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먹으면 배만 채우고 천천히 먹으면 삶을 채운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 입 한 입 음미하는 것, TV를 끄고 식사에 집중하는 것,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여유롭게 먹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 같지만 당신의 위장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음식의 선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먹는 태도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조금만 더 천천히 깊게 씹어보십시오.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수명을 끌어올리는 6번째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은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주 다릅니다. 서양의학은 증상이 생기면 약이나 수술로 빠르게 해결하려 하고 동양은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생각으로 일상에서 병을 예방하려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방의학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연구자는 오메가6 보충제를 권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보충제보다 생을 통해 얻는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어떤 학자는 음식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니 반드시 보충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학문적으로 논쟁은 계속되지만 확실한 것은 자연스러운 식사 습관이 약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70대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통을 채우는 대신 냉장고를 채우라.
실제로 그는 병원 처방약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브로콜리와 생선, 된장을 중심으로 식단을 바꾼 후 건강검진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급성질환이나 중증 상황에서는 병원 치료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병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힘은 약국이 아닌 부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은 매일 먹는 약이고 약은 가끔 먹는 음식이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실입니다. 식탁과 약국 두 길이 서로 보완할 수 있지만 출발점은 늘 밥상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내일을 위해 지금 고를 수 있는 것은 비싼 보충제 한 병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는 싱싱한 채소와 생선일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동양의 지혜이자 장수의 길입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음식만이 아닙니다. 식탁 앞에서의 분위기와 마음가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혼자 서둘러 먹는 밥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웃으며 나누는 식사가 훨씬 더 몸에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즐겁고 편안한 마음 상태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할머니는 늘 혼밥을 하다 보니 입맛도 없고 밥을 반 공기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방학 동안 집에 물으며 함께 식사하자 밥맛이 돌고 얼굴빛도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된장국인데 아이랑 먹으니 꿀맛이구나. 과학적으로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 우울증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외롭게 식사하는 습관은 장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매일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는 없지만 작은 노력으로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 주 1회 밥을 나누거나 전화 통화 후 기분 좋게 식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밥상 위의 웃음소리가 최고의 영양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식탁의 분위기 하나가 음식의 효능을 배가시키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울한 마음이면 약효가 줄어듭니다. 오늘 밥상에 앉을 때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웃음을 곁들이면 어떨까요? 그 순간이야말로 음식이 가진 힘을 몇 배로 크게 만드는 비밀 열쇠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브로콜리를 튀기듯 오래 볶아버리면 영양소가 크게 줄고 등푸른 생선을 지나치게 짜게 조리하면 혈압에 부담이 됩니다. 된장은 몸에 좋지만 국물을 너무 짜게 끓이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토마토도 설탕을 듬뿍 넣은 주스로 마시면 건강 효과가 반감되지요. 황태 역시 국물 맛을 진하게 낸다고 소금을 많이 넣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매일 고등어 조림을 먹었지만 간장과 소금을 듬뿍 넣어 조리해 혈압이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식습관을 조정한 뒤에야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해가 되더군요. 학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어떤 연구자는 영양은 음식 자체보다 조리 방식에서 갈린다고 강조하지요. 즉, 같은 식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고 어떤 양념을 더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 음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은 재료라 해도 과식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그 힘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좋은 음식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적당히 그리고 바르게 먹는 습관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당신의 밥상은 병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5가지 음식과 습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브로콜리의 푸른 기운, 등푸른 생선의 깊은 바다 향기, 된장의 구수한 맛, 토마토의 붉은 빛, 황태의 담백한 국물. 여기에 천천히 씹고 웃으며 먹는 습관까지 더하면 당신의 식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병원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병원에 자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꼭 필요한 순간에 병원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건강은 병원보다 부엌에서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삶을 지키는 약은 멀리 있지 않고 밥상 위에 있다. 이 단순한 지혜가 바로 장수의 비밀입니다. 한 80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약보다 밥상을 믿소. 밥상을 잘 차리면 병원 갈 일이 줄더이다. 실제로 그는 매일 된장국과 채소, 생선을 챙기며 여전히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세월을 이기는 힘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 저녁 장을 볼 때 브로콜리를 하나 더 고르고 토마토를 챙기고 황태를 국거리로 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심장을 더 강하게, 내년의 발걸음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아침, 당신은 여전히 힘차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엌, 당신의 식탁에서 매일 쌓이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